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유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다문화 캠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은 앞으로 글로벌 리더로서 지금 열심히 한국어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의 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가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런 순서대로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유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유산이 뭐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 유산이 무엇인지 그 유산의 개념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유산의 개념과 가치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유산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이 한국의 유산 부분이에요. 한국은 어떤 유산이 있는지 같이 공부해 봐요. 우리가 공부해 보다 보면 깜짝 놀라요.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유산이 있었구나. 그것도 세계적으로 지정된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면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유산에 대해서 잘 알아본 다음에는 한국에서 어떻게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지 그 보존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공부했던 유산 관련된 핵심 어휘들을 살펴본 이후에 이 6번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캠프에서 배운 한국의 유산을 어떻게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후에 멘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러한 순서로 오늘 한국의 유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자료들은 이 아래 보면 한국 문화유산 포털 그리고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라고 제가 출처를 적어놨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많은 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유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더 이어서 공부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유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제가 여기에 사전적인 정의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에 찾아봐요. 그렇죠? 사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유산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전통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읽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중에서 유산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해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유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들어봤을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떤 유산을 남기셨어, 유산을 받았어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또 좀 큰 회사의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이 유산들을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 이렇게 쓰는 그런 유언장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은 유산이라고 하면 돈하고 관련된 건가? 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인 물건이니까 그것은 재산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유산은 반드시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제 전통적인 유산을 말해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건데요.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보다 더 먼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는 조상 또는 선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분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한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뭐 물건들도 남겨두었고 생활 방식이나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어떤 가치관 혹은 풍습 뭐 이런 것들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우리도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문화 유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아까 제가 참고하라고 말했던 그 사이트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선조는 조상,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말해요. 그분들한테 물려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을 남기고 죽겠죠? 그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을 우리는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 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자연적인 우리 한국 땅을 포함한 자연적인 것들도 있지만 문화적인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문화 같은 건데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여기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각 나라의 특유한 전통 문화 유산은 그들의 삶의 기록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죠. 역사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물건을 남겼고, 어떤 문화를 남겼는지, 어떤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산도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돌아가신 선조들이 남긴 전통 문화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록은 반드시 우리가 글로 쓴 것만 기록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는 거 아니면 어떤 물건으로 남아있는 거 다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러면 역사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메시지나 어떤 생각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잘 지킬 때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고 세계화로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적은 내용이 우리가 문화유산을 공부해야 되는 어떤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쉽게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더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워요. 역사를 배우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의 후손인가, 나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왔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서 그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그걸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가치, 이렇게 우리는 좀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더 발전시켜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물건들, 가치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유산의 개념하고 가치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유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유산을 보통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이 분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런데 세계유산은 보니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았네요. 자, 그러면 왜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어떻게 다른지, 특히 그러면 이렇게 분류했을 때 한국의 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유산의 분류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류하는 유산은요, 지금 여기 세계유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거라서 여러분에게 세계유산이 무엇인지 여기 설명을 써놨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 이거는 1972년도에 생겼대요.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연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라는 어떤 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류 전체,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있는 문화들을 다 한번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보호되어야 할, 여기 보면 보편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중요하고 멋있어, 훌륭해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것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너무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그래서 잘 보호하고 이후에 후손의 사람들한테도 나중에 이 세상에 살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해 줘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그 목록들을 우리 세계유산 목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것들을 우리가 세계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한국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계유산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 복합유산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문화유산은 말 그대로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여기 그림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념물이나 건물, 유적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들 보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것들이에요. 자,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 유산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세계에 알릴 것인가 6번째 맨 마지막에 가서 멘토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유산하면 맨 처음에 떠올리는 게 여기 나오는 이집트 피라미드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금 유네스코가 지정한 이 세계 유산은 전 세계에 지금을 기준으로 121개국이 유산이 여기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그중에서 한국은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땅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고 보면 너무 작지만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21위라고 해요. 그렇게 유산의 수가 많대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한국에 그렇게 훌륭한 유산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좀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것들을 말해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자연기념물, 동물, 식물이 사는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완전 굉장히 자연 경관이 뛰어난 어떤 장소 같은 것들을 자연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복합유산은 뭘까요? 자연유산하고 복합유산의 특징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유산을 우리는 복합유산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세계유산을 이제 분류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유산을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그거의 두 번째예요. 자, 무형문화유산. 무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형태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아까 어떤 피라미드나 아니면 한국의 수원성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관습이나 어떤 표현이나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설날에 이건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무형유산 중에 어른들에게 어떤 세배를 올리거나 이런 거, 그리고 이따가 살펴볼 김장을 하거나 이런 문화들이 무형문화유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는 이제 무형문화유산의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글로 된 것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전달된 것들 모두 포함해서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공연예술 같은 거 있죠. 전통예술이나 국악, 무용, 연극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이나 우주에 관련된 지식, 관습, 전통 기술 이런 거, 김치 만드는 법 이런 것들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는 엄마의 엄마한테 배웠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형태가 없지만 우리한테 계속 전달되는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승된다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로 전승되는 경우 많이 있고 이후에 이것이 기록이 되거나 영상으로 남겨지거나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그냥 어떤 그 형태가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엄마는 할머니한테 그걸 배웠어요. 할머니는 그 할머니의 엄마한테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세대 간으로 전달되고 계승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전달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게 또 다시 재창조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옛날 이야기 배웠죠. 우리가 설화라고 하는데 그 설화도 보면 우리가 구비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문학이에요. 원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다가 보면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게 재창조되는 것처럼 무형문화유산도 옛날부터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씩 재창조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문화 다양성 및 인류 창조성에 증진하고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 및 지속 가능 발전에 부합한다. 이거는 우리가 문화를 그대로만 갖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 이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고 창조해내고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유산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뒤에서 다뤄야 될 게 많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세계 기록 유산이에요. 기록 유산은 앞에 거와 다르게 뭔가 기록으로 남은 유산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기록된 내용과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와 매개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계 기록 유산을 정한 이유는 어떤 제일 좋은 기술을 통해서 뭔가 보호해야 될 만한 유산들을 잘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보면 여기 보면 대부분 이제 기록들이죠. 책으로 남겼다던가 손으로 적어놨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이제 이런 파피루스 같은 데 적어놨다든가 아니면 요즘으로 오면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것들로 기록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기록 유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산을 분류를 해봤으니까 한국은 어떤 유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유네스코와 유산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한국의 유산 지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에서 유네스코에 이제 지정된 유산들이에요. 세계 유산이 15개 있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이 22개, 그리고 기록 유산이 16개 있어요. 자, 이렇게 지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 학생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요 한국 지도에서 내가 사는 곳 이렇게 한번 짚어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는 어떤 유산이 있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굉장히 많죠. 네, 이런 유산들이 있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이 고인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 시간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주고요. 멘토 선생님하고 같이 보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씩 클릭하면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나머지 것들도 궁금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계유산 예시로 고인돌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고인돌 뭔지 배웠어요? 그래요. 똑똑한 학생들도 있네요. 네, 고인돌은 이거예요. 이거 뭘까요? 큰 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 무덤이에요. 요즘 우리가 보는 무덤하고 좀 다르네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무덤은 이렇게 안에 사람을 묻고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그런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한국의 고창과 화순, 강화 지역에 많이 남아있는 고인돌인데 이 고인돌은 세계에 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여러 지역에 있지만 이 세 지역에 특히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인돌은 아까 제가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사람 무덤 아니고 좀 높은 사람의 무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계급 사회였잖아요. 한국이 예전에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 장사를 지내면서 이런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 덮개돌이라고 해요. 위에 큰 돌이 있고 아래 요거를 이제 세우려면 밑에 이렇게 괸돌이라고 해서 돌을 넣어야겠죠. 여기는 2개 놨는데 위에 돌이 크면 더 3개, 4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권력을 지녔던 주요 인물이 장례를 하고 이제 장례를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제사도 지내고 서로 결속력도 다지고 하면서 만들었던 의식에 사용됐던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고인돌이 생겼을 때 당시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그 안에 이제 청동기 시대 사회 구조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니까 동북아시아나 선사시대의 문화가 이제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문화 교류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런 가치들이 있고요. 한국의 고인돌이 이렇게 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아까 제가 여기다 썼어요. 세계적으로 높은 밀집도, 그러니까 한국에 제일 많아요. 많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무형유산은 아까 어떤 형태가 없는 유산들이라고 했어요. 빠르게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판소리도 있고 강강술래라고 해서 우리 이제 여자들이 한복 입고 이렇게 돌면서 추던 춤, 이것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줄타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민속촌이라는 데 가봤어요? 거기 가면 이 줄타기 공연을 하는데 저도 가서 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굉장히 아슬아슬한데 거기 빨리 지나가고 춤도 추고 막 점프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굉장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쭉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김장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장 알죠? 여러분 집에서도 김장을 하나요? 아니면 김장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직접 하지 않아도 드라마 같은 데 또 많이 나오죠. 여기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김장을 하면 우리가 그냥 혼자 하지 않고요. 보통은 많이 모여서 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무형무산으로 등재가 됐냐 하면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로 등재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김장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다고 했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어떨까요? 음식을 같이 만들고 그것을 나누어서 먹어요. 그리고 이 김치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 굉장히 정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김장에서도 그런 문화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광범위하게 아주 넓게 전해져 왔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김장을 했고 요즘에도 김장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잘 전달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 결속 서로 이제 하다 보면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너도 한국 사람이야, 이런 소속감,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천연 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그 공동체들 간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무형유산이지만 이게 어떤 눈으로 보이게 김치나 김장을 담그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형무산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는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김장 문화를 보니까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네? 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서 이것을 인정받아서 그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기록유산 여러분 제일 알고 있는 훈민정음 있고요. 이렇게 여러 역사들을 적어놓은 의학서적도 있고요. 이렇게 세계 기록유산들이 있고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훈민정음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 훈민정음은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문화재대관이라는 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훈민정음이 왜 특별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자기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새 글자가 제정된 일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문자를 만든 창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한글은 세종대왕하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리고 새로 만든 문자의 창제 원리 어떻게 만들었는지, 뭘 본떠서 만들었고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서 훈민정음은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훈민정음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저작물이라서 이것을 이제 학술사적으로 혹은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산으로 등재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이 느껴지죠. 한글이 굉장히 대단하고 이것을 남긴 기록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유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지금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살짝 볼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요즘에 뭐 국가유산 요렇게 바꿔서 말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나라의 보물이야, 국보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문화유산 같은 것들로 정해서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귀중한 유산인데 해외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이 유산들이 예전에 우리가 이 유산들을 보고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이 됐지?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디지털로 다시 만드는 작업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들을 지정하고 그리고 문화재 주변 지역은 많이 이렇게 발달시켜서 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과 제도들도 있으니까 한국이 굉장히 유산 보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부분을 앞으로 더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제 잘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말들 중에 좀 나왔던 표현들인데요. 아까 뭐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이렇게 말했죠. 등재됐다는 이제 피동 표현이니까 등재하다라고 하면 등재하다는 어떤 사항 일정한 내용을 어떤 뭐 책이나 어떤 장보에 적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네스코는 이러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2009년에 조선 왕조릉을 세계 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했다. 뭐뭐를 등재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여러분 보호하다와 보존하다 어떻게 좀 차이 있는지 지정하다, 국보 무엇인지 여기 읽어보면서 관련 어휘들도 같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글로벌 리더예요. 앞으로 어떻게 한국의 유산을 잘 이해하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한국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다른 나라의 유산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요즘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거나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한국이 현재 21위라고 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세계 국가 중에서 그렇게 유산이 많으니까 그 유산들을 어떻게 하면 소개하고 한국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유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그 가치 있는 활동을 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멘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의 유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어지는 시간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좀 다양한 의견 나누면서 좀 의미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